여성 건강의 지표 월경에 대해서 매년 5월 28일은 세계 월경의 날이다. 이날을 택한 이유는 월경은 평균 5일간 지속되고 통상 음력의 한 달에 해당하는 28일 한 주기로 하기 때문이다. 월경 주기는 7월의 첫날부터 시작하며 이날을 1일로 삼는다. 월경 기간은 일반적으로 3에서 7일 정도이고 월경 주기는 개인에 따라서 21일에서 35일로 매우 다양하다. 요즘이야 초경을 맞은 딸에게 선물과 꽃을 주면서 진짜 여자가 되었음을 축하할 정도로 월경을 부끄러운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게 되었지만 예전에는 여성의 월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일부 극화나 문화권에서나 월경을 신성하지 못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신성한 의식이나 장소에서 여성들을 배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월경 중인 여성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래서 월경에 난포기가 있고 그래서 여성의 월경이 정상이라는 말은 곧 그 여성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 몸속의 내분비계와 생식계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월경은 건강한 여성의 지표이자 축복이며 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의학적인 의미의 월경은 배란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자궁 내막이 탈락하여 이르는 주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상적인 제1출혈을 말한다. 월경 혈액 성분과 아울러서 자궁 내막 세포, 제1점막 세포, 제1분비액, 세균 덩어리와 기타 이물질 등을 포함한다. 평균적으로 월경량은 33ml 정도이고 월경혈은 부상으로 인한 출혈과 달리 일반적으로 응고되지 않는다. 월경 주기는 여러 호르몬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조절이 된다.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난소자극 호르몬과 황체 형성 호르몬은 배란을 촉진하고 난소를 자극하여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만든다. 월경 주기는 뇌하수체 호르몬, 난소 호르몬, 자궁 내막의 상태에 따라서 난포기, 배란기, 황체기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난포기는 월경출혈을 시작해서 이날이 월경주의 첫 번째 날이다. 난포기 초반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매우 낮다. 덕후버린 자궁 내막의 최상층이 무너져서 떨어져 나오며 월경출혈이 발생한다. 난포자극 호르몬이 약간 증가해서 난소에 있는 3에서 30개 정도의 난포의 발달을 자극한다. 각각의 난포에는 난자가 들어있다. 난포기 후반부에는 난포자극 호르몬이 감소함에 따라 하나의 난포만 선택되어 계속해서 발달하고 나머지는 퇴화한다. 선택된 하나의 난포는 에스트로겐을 생성하여 분비하고 증가한 에스트로겐의 자궁 내막의 정식을 준비하고 황체 형성 호르몬의 급증을 작용한다. 점차 증가하는 에스트로겐 수치는 배란이 일어나기 직전 최고도에 달한다. 난포기는 평균 13에서 24일 정도 지속되는데 3단계 중에서 가장 기간 변동이 심하다. 난포기는 황체 형성 호르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끝이 난다. 황체의 발달해서 이렇게 퇴화된 황체 등 배란 이렇게 세포들이 이렇게 모양을 그렸네요. 황체 발달. 배란기는 황체 형성 호르몬이 급증과 함께 시작이 된다. 이 호르몬이 난자의 방출을 자극한다. 배란된 난포가 있고 배란 전 난포는 그 난자가 방출 밖으로 방출. 난포 자극 호르몬도 증가하는데 그 기능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배란기는 16에서 32시간 정도 지속이 되고 난자 방출과 함께 끝이 난다. 난자는 방출 후에 12시간 동안만 수정할 수 있다. 배란기 동안의 에스트로겐 수치는 감소하고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난소는 매우 특별한 장기이다. 모든 여성은 이미 완성된 난소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속에는 난자가 마치 출동 명령만을 기다리는 군인들처럼 대기하고 있다. 난소 속의 난자의 개수는
소리 소문 없이 점점 줄어드는데 태아 시절에 임신 20주에 가장 많아서 500만에서 700만 개 정도가 된다. 태어날 때는 약 100만 개, 200만 개로 줄어들고 또 생리가 시작되는 사춘기에는 약 30만 개 정도로 다시 줄어든다.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배경 나이인 50세 전후에는 약 1,000개 미만의 난자만 난소에 남아있게 된다. 착용 후에 난소로 매달 하나의 난자를 키워서 내보낸다. 여성의 가임기간은 30년 정도로 잡으면 실제로 배란되는 난자는 360개 정도만 필요하니 나머지는 예비 병력인 셈이다. 배란은 여성이 행하는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이다. 황태기는 배란과 함께 시작되는데 수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약 14일 정도 지속이 된다. 월경전 증후군에 대해서 월경전 증후군 20대 여성 K는 월경전만 되면 감정 기복이 말할 수 없이 심해진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우울 등 감정이 수시로 교차하면서 기분은 엉망이 된다. 공부에 대한 흥미도 사라지고 집중력도 떨어져서 강의 듣기도 힘이 든다. 식욕도 떨어지고 밤에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그러다가 월경이 시작되면 이 모든 증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지만 매달 반복되는 이런 증상이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고 매번 힘이 든다. 이 여성에 의해서 보이는 것은 월경 전만 되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신체 증상과 감정 증상인 월경전 증후군이다. 그 가운데 특히 감정 증상이 심한 경우를 월경전 불쾌장애라고 부르기도 한다. 식욕이 증가하고 허리 통증이 나고 설소리 나고 변비에다가 복통과 불면증과 복부 팽만의 두통과 피로와 가슴 통증과 메스꺼움과 여드름과 월경전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패턴으로 미뤄보면 우리 몸속의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배란 후에 황태가 퇴화하기 시작하면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감소한다. 이는 기분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진 뇌세로토닌 수치의 감소로 이어지는데 이 변화가 월경전 증후군 증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경전 증후군 증상이 심한 여성은 세로토닌 수치가 낮은 경향이 있다. 아울러 황태기의 자궁 내막의 혈류로 분비되는 통증 유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도 원인 중의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생각보다 많은 가임기 여성이 월경전 증후군을 경험한다. 이 중에 10%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월경전 증후군을 겪는다. 원인이 확실하지 않기에 확실한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규칙적인 식습관과 균형 잡힌 식이요법, 충분한 수면, 운동, 금연, 카페인 줄이기 등으로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다. 생리통과 내분비계 교란 물질. 생리통은 가임기 여성의 절반 이상이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이다. 가벼운 통증부터 심한 통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일부 여성의 경우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통증이 극심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이다. 생리통은 대개 자궁 내막에서 생성하는 화학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과 관련이 있다. 프로스타글란딘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자궁 근육과 혈관의 고통스러운 수축을 유발한다. 월경 주기 중에서 자궁 내막을 두껍게 만드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수치도 과도하게 높아지면 자궁 내막의 두께가 필요 이상으로 두꺼워진다. 이로 인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이 더 많이 분비되고 생리통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환경 호르몬이라 불리는 화학물질이 생리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환경 호르몬은 일반 그런 호르몬이지만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종 산업활동으로 만들어진 그런 물질들, 내분비 교란 물질이다. 1997년 일본의 한 방송에서 이런 붙인 환경 호르몬이라는 명칭이 우리나라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2006년 방송되었던 SBS 스페셜 환경 호르몬의 습격편은 심각한 생리통을 유발하는 내분비 교란 물질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 그래서 조사한 1,400명의 중고생 중에서 생리통 때문에 진통제를 사용하는 비율이 35%에 달했다. 누가 배를 칼로 갈기가게 찢는 것 같다라고 말한 한 학생은 고통이 극심하여서 손톱으로 방한백지를 핥히기도 한다.
다른 남성은 생리 등으로 인해서 먹은 것을 다 토하고 위에까지 넘어오는 등 거의 초죽음이 되었다. 일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은 여성 몸속에서 에스트로겐과 유선 작용을 한다. 그 월경과 월경 주기 중에서 에스트로겐의 작용이 과도해져서 작은 내막이 지나치게 두꺼워진다. 월경 기간 중에서 지나치게 많은 양의 혈액과 자궁 내막층이 탈락하면서 그만큼 플러스가 글란딘이 많이 만들어져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한다. 아울러 내분비계 교란 물질은 자궁 내막증과 같은 부인과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 집안에 널리 있는 내분비 교란 물질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는 살면서 의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들 화학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샴푸, 비누, 생리대, 화장품, 방향제까지 다 이렇게 교란하는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배란기 난자가 정제를 만나 수정이 되면 여성의 호르몬은 많은 변화를 보이게 된다. 첫째로 임신을 알려주는 호르몬은 사람 육모 생식 자극 호르몬. 수정란이 자궁벽에 무사히 안착하면 태반이 형성된다. 태반은 태아에게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HCG를 분비해서 임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HCG가 분비되면 황체는 퇴화하지 않고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서 프로게스테론을 지속해서 분비하게 된다. 자궁을 튼튼하게 하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수정이 되지 않으면 황체는 퇴화하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치는 감소한다. 수정란이 작성하면 황체는 기능을 유지하여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계속해서 분비한다. 임신 첫 3분기에는 태반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지속적으로 분비하여 분만 직전의 수치가 정점에 이르고 출산 후에 감소한다. 그래서 임신하게 되면 호르몬, 자극 호르몬이 호르몬의 주기가 이렇게 변화가 쭉쭉 들쑥날쑥하면 참 고통스러웠다가 기분이 펴졌다가 그렇게 되겠네요. 쭉 올라가고 임신 그리고 출산 때는 그것이 떨어지는 건 떨어지고 프롤락틴 이제 젖을 먹여야 되니까 이렇게 호르몬이 오르고 에스트로겐도 오르고 프로게스테론도 적당히 오르고 이렇게 원활한 분만을 위한 호르몬은 옥시토신, 시상하고에서 만들어져서 옥시토신. 인생의 제2막 폐경에 대해서 여성은 사춘기가 시작이 되고 폐경을 맞기까지 가임기 동안에 매달 난소에서 난자를 하나씩 키워서 내어보낸다. 폐경이 가까워지면 여성에게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전혀 증상이 없는 예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증상이 매우 심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가 있다. 굉장히 힘들고 막 안면 험조고 이렇게 힘들게 되어지네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니까요. 감정 변화가 극도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수면 장애도 일어나고 안면 홍조에서 질건조증, 또 오한도 일어나고 두통도 일어나고 체중 증가에다가 감정이 변화되고 기억력 장애도 일어나고 가늘어질 머리카락, 한번 떨어진 에스트로겐 수치는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평균 수명이 증감에 따라 여성들의 에스트로겐 결핍 상태로 인생의 3분의 1가량을 살아야 한다. 하지만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다. 폐경은 여성에게 아무런 노년기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담은 신호는 아니다. 대자연이 가임기를 별도로 정한 것은 신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시기에 분식에 힘쓰고 나머지 기간은 편히 쉬어도 좋다는 일종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통과거리일 뿐인데 가임기 동안의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끊임없는 변동에 시달려온 여성이 더는 이로 인한 변화를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남자의 폐경기, 남성의 갱년기. 갱년기는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전유물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찾아온다. 남성도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데
이에 따른 다양한 신체적인 것이 드러난다. 역시 이 남자도 이렇게 참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불면증도 생기고 자신감도 상실되고 집중력도 저하되고 동기부여도 감소되고 성욕도 감소하고 또 불임하고 여성적 유방도 생기고 근육량은 감소하고 체지방은 증가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 편두통은 왜 여성에게 더 흔할까? 평생 삶에서 두통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두통은 매우 흔한 증상이다. 대한두통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66%, 남성의 57%가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두통을 호소한다. 심한 통증과 함께 머리가 쿵쿵대면서 싱거리듯이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편두통은 여성에게서 3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한다. 특히 가임기 여성의 편두통 발생은 편두통은 사춘기 20대 초반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편두통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에스트로겐의 인지 기능 개선 효과.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발견이 된다. 전체적인 양은 여성과 비교해서 매우 적지만은 뇌에서는 남녀 모두 비슷하게 존재한다. 그 이유는 신경세포 뉴런에서 직접 에스트로겐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경세포는 왜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걸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전뇌 신경세포가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전환하는 효소인 아로마타제 유전자의 기능을 없앤 생기를 만들었다. 이 돌연변이 생기는 전뇌 신경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 에스트로겐 수치가 정상 생기의 20% 30% 수준에 감소했다. 해마가 관장하는 공간학습과 기억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인 미로 테스트 결과 돌연변이 생기는 정상 생기보다도 미로를 탈출하는데 훨씬 더 많은 기간이 걸렸다. 기억이 상실이 되고 하니까요. 인지 기능이 상실되고 그렇네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치료를 하지 않은 인지 기능 저하가 많이 관찰된다. 9번째로 넘어가서 스마트폰과 디지털 스트레스. 요즘은 디지털 스트레스가 너무 많죠. 이런 것들은 이제 폰을 통해서 이제 제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참 감정의 보상, 스마트폰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뇌를 해킹한 스마트폰 앱,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걸까?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이럴 때 잘 때는 좀 멀리 두고, 이제 10번째는 우리를 비만으로 이끄는 생활 속에 오비스겐이라 호르몬 생활 속에서 호르몬의 물질들이 그래서 오비소겐은 비만을 뜻하는 오베세와 가리키는 젠에서 단맛의 저주 오비소겐과 함께 보낸 한 대학생 하루 그러니까 단맛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접하는 오비소겐은 다양한 곳에서 발견이 된다. 뜨거운 음료 담긴 종이컵이나 또 빵이나 과자 같은 가공식 호르몬 말하는 거래. 편의점 도시락이라든가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 생수가 담긴 플라스틱 병, 눌러보지도 않도록 불소 수지 이런 거. 이거 생수를 우리가 안 먹을 수 없는 오비소겐은 신체 기능을 떨어뜨리고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우리를 비만에 취한 체질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비스페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BPA 또 푸틀라이터 같은 병 속에 살충제 DDT 같은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제초제 글리포세이터, 제초제 또 아트라진 같은 거, 또 유명하면 하지만은 또 트리부틸린 같은 페인트에 사용하는 거, 흡연과 대기 오염에 대해서 이런 것을 오비소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정리해서 그래서 호르몬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호르몬 균형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탕 섭취를 어떻든 줄이자, 규칙적인 영양 식사를 하도록 하자,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운동을 하자, 충분히 좀 수면을 취하도록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하고 적절한 체중도 유지하도록
잘 건강을 챙기도록 장과 뇌의 축이 건강하게 연결되도록 이렇게 도움을 받자 해서 마지막 종교를 지었습니다.